잘못 타오른 서초 촛불, 중도 민심 위반 가속화. 엘싱TV 편하게 말하는 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말하는 시사 엘싱TV 엘리엇입니다. 이 영상은 제7차 검찰개혁 조국수호 집회로 서초 서리풀 축제와 겹쳐 개최된 서초 검찰청 앞 서초 촛불 집회, 그리고 중도가 해석하는 이번 서초 촛불 집회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촛불은 음지를 밝히고 진실을 상징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의미한다고 인식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국 수호를 위한 촛불은 그 진정성에 대해 본질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초 서리풀 축제와 그리고 조국 수호 집회가 겹쳐진 화면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경계면 안쪽, 남쪽 부분이 이제 조국 수호 집회, 그리고 북쪽이 당초 예정되었던 서리풀 집회 인원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집에서 인턴을 수행했다는 따님의 이야기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는 촛불들을 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서초동 검찰청에서 약 3만 명이 모였다는 소식이 지금 일주일이 지난 뒤 제7차 집회 때는 지금 150만에서 200만 명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금 참고로 주민등록 기준 강남구가 54만 명, 서초구 43만 명, 송파구 67만 명, 이 정도가 강남 3구의 거주민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서초 검찰청 앞에 모였다는 소식이 저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지하철은 전동차 한 칸에 160명이 타는 것으로 혼잡도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2배 수용인 약 200% 정도의 혼잡도에서 200만 명을 이 공간 안에 수용하려면 얼마나 혼잡도를 버텨내야 되는지, 혹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200만 명 이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주변 교통기관, 대중교통이 감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구경도 하고 집회 인원도 채워주세요. 각급 노조, 분회까지도 이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네이버 카페나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페스티벌 마지막 날이라서 저 서리풀 페스티벌 사이에 들어가서 피켓을 품에 안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이게 사진 찍을 시간에 피켓을 이렇게 드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집회 인원이 좀 많아 보이도록, 이건 마치 삼국지 장판교의 전투를 연상시키네요. 네. 말발굽에 채찍을 가해서 말발굽이 모래를 치도록 해서 군세가 많아 보이도록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떤 네티즌이 미리 예정된 저 서리풀 축제와 겹쳐서 진행된 이번 조국 수호 촛불 문화제의 참석 인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았다고 해요. 고등 검찰청 끝에서 스크린이 설치된 곳까지 약 150m 정도, 서초역까지는 370m, 예술의 전당까지는 지하보도 뚫고 1600m. 지하보도에서도 집회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조국 수호 집회에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1600m 다 왔다는 식으로 계산해 봅시다. 양쪽에 통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10차선 도로는 약 21m 정도로 잡으면 1600m 곱하기 21m에서 33,600제곱미터가 이 집회가 열리는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약 10,000평 정도의 땅에 해당됩니다.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니까요. 10,000평 정도의 땅에 150만 명이 모였다고 했으니 한 평에 150명만 모일 수 있으면 150만 명은 가능하다. 그런데 한 평에 150만 명이 과연 모일 수 있겠느냐. 200만 명이 검찰 개혁을 외쳤다 하는데 실제 모인 인원은 사진 판독으로 봐도 많이 쳐줬다 14,000명, 글쎄요, 약 2-3만 명, 정말 많이 봐줘야 5만 명 미만일 것이다. 저 위에 서리풀 축제 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수요를 과장하고 마치 조국 수호 여론이 대세인 양 급격히 몰아가는 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줄곧 지지를 보내다가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 일가의 부조리로 인해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고 있는 이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아직도 당신이 갖고 있는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섣부른 것이며 이것은 개혁되지 못한 언론과 검찰의 잘못인 것이다. 과거 탄핵 촛불의 기억을 떠올려보고 이번 한번 조국을 믿어보고 또한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라. 글쎄요, 아마 이런 취지는 아닐까요? 생각해봅니다. 촛불 정신으로 흥하여 집권에 이른 세력이 이렇게 촛불 정신을 일종의 관제집회 형성에 악용하는 모습에 도리어 중도의 민심 위반은 저를 포함해서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역사, 그러니까 촛불 집회 역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죠. 카타콤에서 현대까지라고 가제를 잡아봤는데요. 먼저 고대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 박해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 불리던 지하 은신처에서 작은 불을 밝히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수한 신앙이었죠. 이 어둠 속을 밝히는 이 작은 불은 그 이미지 자체로 약자와 함께하는 마음, 꺾이지 않는 신념, 그리고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한국 최초의 촛불 집회는 1974년 9월 26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관했던 시국기도였다고 하며 이후 6월 항쟁 시기에서도 6월 15일 명동 성당, 6월 20일 서울 세문안교회 등지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촛불 집회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생각나는 것만 추려봤어요.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노무현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법이 허락하는 대로,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당 의원들이 당선을 돕고 싶다.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시발점이 돼서 탄핵 투표에 이르게 됐는데 역풍이 불었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사과도 했는데 왜 너희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때 역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약자 입장이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물론 2007년에는 부동산을 잘못 컨트롤했기 때문에 민심 위반이 심각했었죠.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슈, 이때도 촛불 집회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참 나라가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관련 집회, 2014년 세월호 침몰,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사고 관련 집회, 처음부터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히고 나라나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 이런 것을 주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고 이것이 이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발발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이 2000년대 이후에 주된 촛불 집회로 꼽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각각 있었어요.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나 뭐 대통령 탄핵도 찬반이 있었고 쇠고기, 사실은 이건 언론이 사실 화를 지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2013년 여론조작, 2014년, 16년 뭐 여러 의견이 사람마다 존재했던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촛불 집회가 표방하기로는 이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한 정의로운 동기, 또한 좀 불이한 권력에 맞서는 이게 시민의 비폭력 저항권 행사, 이 같은 중도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을 항상 앞세워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진실이 없는 사회주의 위선자, 이제 분노한 네티즌이 만든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조국의 적은 조국, 과거 조국의 트위터가 이제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죠. 유국 관련 의혹 정리,
의혹 논란 총정리. 의혹은 이렇게 많습니다. 반박을 할 만한 물증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반증의 정황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집권 세력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만한 문제 있었던 인물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 다 좀 청문회만 치르고 다 덮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게 사실 의혹에 불과하고 이게 좀 범법 확정된 사안, 그러니까 조국의 이름으로 형사처벌된 사항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내심 반박하고 싶은 듯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반박할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 중도층의 민심이라는 거죠. 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대통령조차 이제 미국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피곤하실 텐데 곧바로 조국 장관님을 엄호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사실 검찰 수사에 대한 엄연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이 조국 사건 이후로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득표율보다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데드크로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소 이제 정부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리얼미터나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보다도 지금 이제 지방 신문이나 뭐 중앙일보 같은 이런 개별 신문사의 어떤 여론조사는 지금 다 40% 미만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타났죠. 네. 지금 이렇게 과거 정권이 부조리를 돌파를 안 하고 그때 과거 정권이 이제 이슈몰이로 덮거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던 그런 적폐, 이제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그런 집권 세력 위정자분들이 이런 적폐를 지금 현재는 재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국 장관이 부조리가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과감히 정말 마음이 아프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를 손절하고 이 상황을 수습했으면은 이 정권이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일을 지금 대통령까지 운영 공동체가 돼서 지금 니캉네캉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한 커뮤니티 네티즌의 글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국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다른 이유는 다 갖다 붙인 거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럴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혹시 문재인이 조국 지명 처리를 했다 치면 그때도 조국에 대해서 조국을 임명했어야 했다. 왜 지명 처리했냐. 검찰 개혁이고 적폐 청산이고 다 헛소리였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을 비난할 사람은 지금 조국 쉴더들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아직 한참 남았고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개각을 할 테고 따라서 조국이 장관 임명 되더라도 길어야 1, 2년 후에는 결국 경질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조국이 경질되면 과연 지금 조국 지지자 중에서 조국을 왜 경질했냐고 문재인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되면 새로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칭찬하고 그 사람 아니면 검찰개혁 안 되고 공수처 안 되고 지금 하는 말 똑같을 텐데 혹시 그때 되면 문재인을 비난하고 조국 경질 반대할 거라고 말할 분 계시다면 조국이 민정수석에서 교체될 때도 반대하고 문재인을 비난하셨습니까? 민정수석 교체가 말이 되느냐, 조국 아니면 안 된다 이러셨냐고요. 저는 그런 사람 온오프 통틀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조국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조국 두둔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조국에 대해서 지금 조국이란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지지자가 아니라 반대파예요. 문재인이나 더민주당은 좋다고 하지만 조국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문재인이나 더민주당은 좋아하면서도 조국을 반대만 하는 분들이 혹시 문재인이나 더민주는 싫어하면서 조국을 좋아하는 분들 이들 중 어떤 분들이 더 많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인증하지만 조국 반대 의사 드러낸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원 인증하면서 조국 찬성한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는 조국 실드치고 두둔하는 사람 없어요. 그분들은 사실 조국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지명되었어도 똑같은 반응일 겁니다.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지명되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명했냐죠.
이런 글인데요. 결국은 임명권자에게 지금 모든 책임이 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상식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런 일방적인 지지는 민심 위반을 부르고 여론 호도 같은 경우, 관제 여론 호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끝내 역풍으로 귀결된다는 지난 정권의 교훈을 다름 아닌 가장 큰 수혜 세력에 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조국을 위한 촛불 집회는 사실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은 억울하게 탄압받는 약자가 아니에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막강한 권력자고 실세 중 실세일 뿐입니다. 제기된 많은 이런 의혹들과 사실로 드러난 일들은 권력형 부조리와 편법 동원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자가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들 2016년 박근혜 하야를 외친 바로 그 촛불이 요구한 정의의 기준 앞엔 이미 부적격 판정이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이 집권 세력은 손해를 감수하고 총력을 다해서 조국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조국과 문재인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한 듯해 보여요. 얼마 전에는 검찰 수사의 압력을 좀 낮추기 위해서인지 박지원 의원께서 조국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정부와 관련된 분들이 인식이구나 하는 생각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 조국 정국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가장 빈번하고 큰 고통을 체감한 부분, 아마 1번이 미세먼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촛불 집회의 시급한 대상이 되는 서풍이 불면 안개처럼 온 나라의 대기를 뒤덮어버리고 숨을 못 쉬도록 만드는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촛불 집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참 씁쓸을 하죠. 이게 촛불 집회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돼. 나라에서 중국에 항의를 못하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항의하자. 글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정부가 항의를 못하니 마음이 괴로운 서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인 소규모 집회를 열었던 적은 있어요. 촛불 집회 일정을 나름 잡아서 소규모로 촛불을 들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나 정부 청사 앞에서 그렇게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 모임, 미래초 카페 이런 데서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이번 조국 촛불 집회 이런 것처럼 그게 일사정연하고 크지가 못해요. 되게 단촐한 환경 캠페인식으로 마무리되곤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실세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촛불을 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혹시 촛불 집회 또한 중국이나 이런 외세의 입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가운데 기사 이정훈 기자는 한국에 6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이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선 진실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같은 민간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 중국발 미세먼지 사실 누구나 이게 서풍만 불면 먼지 구덩이가 확 몰려오니까 이게 중국에서 왔다는 걸 누구나 알고 2019년 들어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기압골 가장자리에 드는 날이 많으면서 동풍이 부는 날도 많고 서풍이 차단되거나 약해지는 때가 많아서 지금 요즘 미세먼지 여론이 잠잠할 뿐이지 원인은 늘 중국 쪽에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미세먼지, 촛불 집회 이런 대규모 집회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정권 실세인 조국을 위해서 이만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글쎄요, 참
국내 시민들이 자발적 저항운동으로 인식되었던 이 촛불조차 실은 외부에서 좀 잘 조직된 큰 판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서초 조국 수호 집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더 강화가 돼서 참 쉽게 떨치기가 어렵게 됐어요.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자, 박근혜 퇴진은 일어났으니 그 다음은 미세먼지가 상식일 텐데 미세먼지 해결. 전혀 미세먼지가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국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처럼 무리한 조국 쉐이드가 계속된다면 벌써 마음이 상당 부분 떠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대 위기라고 해요. 경제, 안보,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경제, 안보, 네, 외교의 위기. 경제, 안보, 외교. 지금 민심 위반이 심각합니다. 이게 뭔가 대책이나 보관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 정권 나름이 옳다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면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요. 그러면은 그 대가는 민간이 영역이 다 치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 당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나라 부채로 남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보고 싶어요. 억지로 덮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지난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정말 아프겠지만 초심을 기억하고 책임을 지울 곳에는 책임을 지우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 외에는 100% 소탐대실입니다. 정권 전체가 실패로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자성어를 하나 볼게요. 오늘 군주 민수라는 사자성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뉴스 마지막 멘트로 나왔던 사자성어인데요. 이제 순자의 왕제편에 나오는 말로써 이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강물이 화가 나면 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수들이 선정했던 2016년 탄핵 국면의 사자성어. 그런데 이런 시국이 만약에 계속되어서 2019년, 20년에 위와 같은 상황이 만약 반복된다면 지금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죠. 경제 난해, 정책 실패, 외교적으로 지금 반고립된 상황에서 누구도 이 대한민국을 선뜻 도와주기가 난망한 이 상황에서 위기가 닥쳤다. 정권이 실패와 더불어 국민의 불행 또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처음 2017년 처음 정권이 수립되었을 적에 그때 부르짖었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자성을 요구하는 좀 쓴소리 같은 목소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엘싱 엘리엇TV를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